다음으로 14단원 화학 반응 속도론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론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경로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반응 속도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로 정의하는데요. A에서 B가 되는 반응을 기준으로 반응 속도는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A, 여기에서 대괄호 A는 A의 몰 농도에 해당합니다. 또는 B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의 몰 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반응물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앞에 반응물의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입니다.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퍼세크이기 때문에 몰농도 나누기 시간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O2에서 이 NO 더하기 O2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 속도는 일단 반응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앞에 개수에 해당하는 2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NO2의 몰농도로 나타낼 수 있고, 생성물 중 NO2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에는 마이너스 없이 2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NO의 몰농도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O2의 몰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시간에 대한 농도 데이터에서 계산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간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특정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이고 일정 구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이 초기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초기 속도법이라고 합니다. 실험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초기 농도를 달리하게 되고 각 경우에 초기 속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해서 속도식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험을 2번 진행했는데 B의 초기 농도는 일정한데 A의 초기 농도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0.1 몰농도, 두 번째 실험에서는 0.2 몰농도입니다. A의 초기 농도가 2배가 되었는데 초기 속도도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반응의 속도는 상수를 모르고 있지만 A에 대해서 1차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 법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속도라는 것은 온도에 의존하는 상수이고 m과 n은 각각 반응 차수이며 이는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총 차수는 m 더하기 n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 속도식이 K 곱하기 NO2 2승, O2 1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반응은 NO에 대해서는 2차, O2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차 반응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속도 법칙은 실험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식의 개수를 통해서 직접 알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응 차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화학에서는 0차, 1차, 2차 반응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0차 반응이라는 것은 속도는 K 그리고 A의 0승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0차 반응의 경우 속도가 일정하고 이는 A의 몰농도와 무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차 반응은 속도는 KA의 형태로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 A의 몰농도가 2배가 되면 속도 또한 2배로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2차 반응은 속도는 KA제곱 또는 KAB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경우 A의 몰농도가 2배가 되면 속도는 2의 제곱인 4배가 됩니다. 아래 식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적분식을 배우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도상수입니다. 속도상수는 각 반응에 따라 고유한 값이며 단위는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속도상수는 온도와 촉매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속도상수의 단위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속도식을 직접 써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0차 반응으로 예를 들면 레이트는 K로 나타내는데 이 반응 속도는 몰농도 퍼 세크 혹은 몰 퍼 리터 세크이기 때문에 양변의 농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상수의 단위 또한 몰 퍼 리터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차, 2차 반응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보면 속도상수의 단위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0차, 1차, 2차 반응의 시간속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차 반응부터 생각해 볼게요. 반응 속도라는 것은 A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t분의 da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0차 반응은 이게 K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dt를 넘기고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0를 이항하면 주어진 이 적분식과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가로축을 T, 세로축을 농도로 나타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직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징은 A의 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차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반응의 속도식은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요. 변수끼리 묶어 식을 다시 구성해보면 양변을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lnA가 t의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직선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1차 반응의 특징은 A의 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차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반응의 속도식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똑같이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항하면 위식과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농도분의 1과 t를 그래프로 나타낸 경우 직선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의 정의는 반응물의 농도가 처음 농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죄송합니다. PPT에 오류가 있네요. 첫 번째가 1차 반응의 식이고 두 번째가 0차 반응의 식입니다. 반감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1차 반응의 반감기가 농도에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죠. 1차 반응식을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 자리에 2분의 1 A0를 대입하게 된다면 T 반감기는 K분의 ln2로 구할 수 있고 이 ln2를 다시 구하면 0.693이 나와 이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감기에서 중요한 것은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농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위에서 다룬 반응 속도 그래프를 따로 정리한 것으로 이 그래프와 식들을 잘 외워주시면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요. 앞에서 다룬 이 농도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경우 반응 속도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충돌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아진 경우 분자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촉매가 증가하는 경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인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여 촉매가 존재하면 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고체와 기체 반응에서 중요한 이 표면적은 넓을수록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반응물의 상태가 균일할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반응 속도는 충돌 빈도와 충돌의 에너지 모두에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돌 이론인데요. 충돌 이론에 따르면 반응은 분자들이 충돌할 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충돌이 반응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이 조건은 유효 충돌이 필요한데요. 유효 충돌이라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분자 사이의 충돌만이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 상수는 충돌 빈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충돌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앞에서 조금 다뤘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인데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분자가 넘어야 하는 최소 에너지 장벽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부터 생각해보면 여기가 반응물의 화학 포텐셜 에너지고 여기가 생성물의 화학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최소한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화학 반응의 에너지 경로는 다음 빨간색 곡선과 같이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인 이 전이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역반응의 경우에 대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져야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특징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반응이 느리다는 것과 촉매가 있는 경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델타 H, 즉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이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있는 그래프는 가로축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이고 세로축은 분자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의 개수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인데 낮은 온도에 비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 평균적인 분자의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최소한 가져야 할 에너지인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는 분자들의 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하게 됐죠.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레니우스식은 화학 반응 속도 상수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식과 로그를 붙여서 나타낸 이 식 모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에서 A는 빈도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통 상수로 주어질 것이고요. 활성화 에너지 EA, 기체 상수 8.14얼, 그리고 라시티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 아레니우스 식을 한 번 더 변환하여 K1, K2, T1, T2로 나타내어 정리한 것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 예를 들어서 두 지점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식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레니우스 식에 로그를 씌운 이 형태를
가로축을 t분의 1, 세로축을 lnk로 나타낸 식인데요. 그 경우에는 t분의 1이 x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분의 2 a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은 ln a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식과 그래프를 서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전체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세부 단계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충돌 또는 분자 사건으로 일어나는 반응, 즉 직접적인 충돌로 반응이 일어나는 이것을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단일 단계 반응인 경우에는 개수와 차수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체 반응식은 이 단일 단계 반응들을 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식을 보시면 이 두 개 각각이 단일 단계 반응에 해당하고 양변을 합쳐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전체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개수와 차수가 같지만 전체 반응식에서는 개수와 차수가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속도 결정 단계와 중간체입니다. 속도 결정 단계 또는 RD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살펴볼게요. 여기 두 개의 A, B 톨게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톨게이트 A의 차가 많아서 여기가 더 막히는 구간입니다.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톨게이트 B의 차가 많이 박혀 더 막히는 구간은 B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들이 톨게이트 A, B 두 개를 지나는 전체 속도는 위에 있는 경우에는 A를 지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B를 지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반응 중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하나에 막히는 구간이 전체 교통 흐름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체라는 것은 반응 도중 생성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물질인데요. 당연히 최종 반응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반응식에서 반응 도중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NO3가 반응 중간체가 될 수 있겠네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단일 단계 반응을 주고 중간체를 찾아 물질 이름을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니 중간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촉매라는 것은 반응 경로를 바꾸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물질입니다. 촉매의 특징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촉매 유형에는 균질 촉매, 이질 촉매, 효소 촉매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효소 촉매는 생체 내에 있는 단백질 촉매인 경우에는 효소 촉매라고 합니다. 효소 기질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선택성을 필요로 합니다. 균질 촉매는 반응물과 촉매가 같은 상인 경우 균질 촉매라고 하고 반응물과 촉매가 다른 상을 가지는 경우 이질 촉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4단원 개념 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